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분 뭐 소개 특별히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어떤 주제냐? 범죄도시 4가 어제 개봉을 했습니다. 범죄도시 하면 뭐 마동석 배우의 그 주먹 액션 이런 것도 유명하고 또 워낙 수치적으로도 2편, 3편이 다 1,000만을 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오락 액션 영화의 대표적인 어떤 이제 마동석 장르화가 된 영화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후속인 4가 개봉했기 때문에 이걸 좀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언론 보도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 뭐 벌써부터 막 1,000만 가능성 이런 멘트가 나오는 기사도 있고요. 어제 개봉 하루 만에 엄청난 뭐 8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 분야 오래 취재하고 영화계에서 잔뼈가 굵으신 중앙일보 문화부 나원정 기자 모시고 범죄도시 4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원정 기자, 우리 뭐 듣동나 이런 뭐 유튜브 컨텐츠나 뭐 또 많은 영화 관련된 뭐 많은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은 익히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히 소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중앙일보에서 영화와 공연 담당하고 있고요. 영화 잡지로 좀 경력을 시작해서 어느덧 20년 가까이는 아니지만 거의 그렇군요. 뭐 15년 되어 가네요. 그럼 뭐 네. 중학교 때부터 취재를 아, 하신 이 정도 멘트 아유, 괜찮았나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멘트 좋았고요. 자, 범죄도시 4가 어제 개봉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영화인지 그리고 뭐 과연 4 잘 될까? 왜냐면 후속의 저주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버무려서 일단 개요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선 벌써 4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동석 씨 하면은 먼치킨 캐릭터의 대명사인데 아. 최강자죠, 이미. 악당들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계속 저지하는. 네. 네, 그런 마동석 씨 액션이 잘 살아있는 시리즈고 그것을 극대화한 4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번 4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역대급의 가장 강력한 액션이 나온다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예매율이 95.5%니까 역대 한국 영화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신과 함께 인과연이라는 역시 마동석 씨가 나온 그 영화가 기존의 1위였는데 네. 와, 이렇게 예매율 자체도 높지만 83만 장이라는 티켓을 이미 개봉도 전에 판 거거든요. 예. 근데 와. 이 중에 82만 장이 첫날 다 이제 소진이 된 겁니다. 그 82만 명이 본 거네요, 첫날에? 네, 첫날에. 와. 근데 이제 시사회까지 합치면은 86만 명 관객이 이미 개봉 첫날 누적 관객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예. 어, 그리고 올 초에 베를린 영화제를 했었는데요. 거기서도 한국 영화 시리즈물 최초로 베를린 알레 스페셜 갈라 부문에 초청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외신에서도 막 이제 리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좀 네. 재밌는 부분이 한국에서만 이렇게 천만 영화고 마동석 씨의 이 마석도 캐릭터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현지에서 더 날린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유럽 감성도 먹히는 거예요? 네, 독일에서 심지어 유머라는 것이 이제 자막 같은 것 이렇게 읽으면서 웃기가 좀 쉽지가 그쵸.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화 장벽, 언어 장벽이 다 파괴된 것처럼 현지 관객들이 웃더라. 김무열 씨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 대사지만 예를 들어 뭐 진실의 방으로 이런 게 외국 사람들한테 했을 때 뭐 Let's get into the 뭐 room of truth 이럴 때 그거 안 웃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나 웃지. 근데 그런 게 잘 번역이 됐나 보네요. 네, 그 번역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마동석 씨 액션 영화는 무성 영화여도 즐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군요. 사실 굉장히 거장 감독들이 액션이 시네마라는 장르를 가장 잘 전달하는 몸으로 전달하는 그런 이제 장르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장점들을 이 영화가 뭐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설령 자막이 없더라도 웃을 수 있는 글로벌 팬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영화다. 액션만으로도. 그리고 마동석 씨 그 비주얼만 봐도 그냥 웃기긴 합니다. 자, 그런데 매 시리즈 이제 실화를 모티브로 하고 뭐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서울의 어떤 지역에서 있었던 뭐 중국 동포들 간의 어떤 싸움 이런 게 또 모티브가 되기도 했었는데 특정 사건의 살을 붙여 만들어졌다. 그럼 이번에도 그런 특정 사건이 모티브가 된 건가요? 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맨 마지막에 몇 년도에 소탕된 사건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필리핀에 본거지를 둔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을 소탕하는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는 태국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2017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미 방영이 돼서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그런 사건인데 태국 파타야에서 25세 한국인 청년 프로그램 개발자가 살인 사건. 기억나요. 네, 피해자가 된 그런 이야기였죠. 당시에 이제 IT 쪽에서는 꽤 실력이 좋은 그런 젊은 이제 프로그래머가 속아서 현지에 갔다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드는데 이제 동원이 된 건데요. 이번 작품에서는 이걸 좀 양념을 더 쳤습니다. 이번 작품 이제 각본을 맡은 분이 오상호 작가라고 모범택시
시리즈에서 사적 복수극의 이제 아주 극한을 보여줬던 그런 작가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화의 뼈대를 이제 굵직굵직하게 잡고 마동석 씨가 이 시리즈에 맞는 톤을 계속해서 각색으로 불어넣었다고 하는데요. 예. 근데 이번 작품에서는 전편에 보면은 마약 그 조직을 소탕을 예. 했었거든요. 근데 당시 이후에 계속 몇 년간 이 마약 조직들을 쫓던 이 주인공 마석도 형사와 서울광역수사대 인물들이 마약 앱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도시락 배달하듯 마약을 배달시킬 수 있는 요즘에 되게 문제잖아요, 마약이. 그래서 이렇게 수사를 하던 와중에 이 앱을 개발한 개발자가 이미 필리핀에서 사망을 한 상태다라는 것을 알고 보니 그 뒤에 더 많은 불법 도박 조직의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죠. 마약 앱이란 또 뭐 실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실은 텔레그램으로 많이 거래한다고 하지만 아무튼 그런 걸로 그러니까 당근 거래하듯이 약간 그런 앱 그게 모티브 됐군요. 무섭네요. 당근 거래하듯이 마약을. 근데 또 1편, 2편, 3편 짚어보면 1편은 그 장첸, 윤계상 씨 너무 세요. 니네 누군지 아니? 뭐 그거. 2편이 손석구 씨, 3편이 이준혁 씨. 빌런들도 이제 마동석 씨만큼의 화제였는데 이번에는 누가 빌런입니까? 네, 이번에는 그 김무열 씨랑 이동희 배우가 이렇게 주연을 맡았는데 각각 몸과 머리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조직이 형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필리핀 현지에서 이 조직에 관련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도박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 새로운 사이트가 개설되면 그것을 다 휩쓸고 또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몸을 써야 하는 역할을 바로 김무열 씨의 백창기 역할이 한 건데요. 설정이 이래요. 특수부대 용병 출신인데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너무 심하게 살상을 해서 퇴출된 인물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오른팔까지도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행동대장격으로 활동을 합니다. 무자비하겠네요. 네네. 근데 처음부터 이들이 좀 불만을 가진 이유가 이 모든 자본이라든지 그 사이트에 기반이 되는 기술을 제공하는 인물이 IT 천재로 불리는 장동철이라는 이동희 씨가 연기한 인물인데 이 인물이 제대로 그 수익 분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초반부터 뭔가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불안불안한 상태로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장동철 캐릭터가 머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백창기 캐릭터는 정말 액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그런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번 작품에 그 마석도 형사 액션도 좀 세졌다고 하는 이유가 워낙 백창기가 살상 무술을 잘 쓰기 때문이거든요. 칼을 주로 쓰는데 어느 정도냐면 웬만하면은 이제 백창기가 일단 나타나면 쓰러뜨리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심지어 이번 영화에서는 그 무기를 소지할 수 없는 비행기 1등석에서 마석도 형사와 백창기가 싸우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잼 바르는 잼 나이프 있죠. 둥그스름한. 근데 그것을 깨서 이제 칼로 쓰는 그런 장면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 마석도 형사 역할을 맡은 이제 마동석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흑표범 같은 배우. 김무열 씨에 김무열 씨의 이제 정말 모든 걸 보여줄 수 있는 영화다. 그러니까 상대 그 빌런을 아주 강하게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 주인공인 이제 마동석 배우도 엄청난 액션을 또 해야 되니까 더 고조가 되겠군요. 네, 액션이. 이제 이번에는 이 대결이 누구의 승리로 끝날 것인가를 매 액션 장면마다 좀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뭐 또 당연히 아까 좀 언급이 나왔지만 그 시원시원한 마동석표 액션은 여전히 진행이 되는 거죠. 약간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펀치 한 방 이제 약간 악당들의 뭐 졸개들은 다 날아가잖아요. 막 그런 것도 여전히 볼 수 있나요? 네, 이게 뭐 스포일러 아닌 스포일러인데요. 마동석 씨의 그 유머는 이번에 조금 줄긴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좀 심각한 사건의 분위기를 만들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개발자가 사망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어머니가 아들의 그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면서 자살하는 걸로 아예 영화가 시작하거든요. 상당히 무거운 분위기가 처음부터 있고요. 유머는 많이 줄였기 때문에 마동석 씨 스스로도 인터뷰에서 한 3점 정도, 10점 만점에. 유머는 10점 만점에 3점이다? 네, 이번 작품에선 유머를 좀 줄였다는 거죠. 대신에 액션은 8, 9점. 그러니까 그만큼 액션은 더 묵직하게 이제 응징을 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액션 씬들이 많아진 건데요. 처음부터 복서의 그 액션을 기반으로 한 시리즈예요. 왜냐하면 마동석 씨 스스로가 복싱을 했기 때문인데 1, 2편이 왜 강펀치, 그러니까 정말 핵주먹, 무쇠주먹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게 슬러거 스타일이라는 복싱의 하나의 기술 형태인데 1, 2편을 본 사람들이 이게 복싱 같지가 않다라는 말을 많이 해서 3편 때는 조금 가벼운 유머와 함께 좀 이렇게 정교한 동작들을 복싱에서 많이 가져왔다고 해요. 근데 4편에는 워낙 사안도 무겁고
좀 이제 그 억울함을 호소한 어머니의 어떤 잔상 같은 것이 계속 남아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걸 좀 다 뒤집어 엎을 만한 더 속 시원한 더 강한 펀치를 다시 한번 가져와서 묵직한 액션을 만들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처음에 봤던 그 퍽하면 팍 날아가고 이런 거랑은 또 다른 주먹 맛을 이번에는 좀 볼 수 있겠다. 그런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초반부부터 좀 재밌는 장면은 네. 이런 장면들은 좀 재밌었던 게 1편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마동석 씨 등장을 하자마자 네. 이렇게 양복을 입고 네. 소개팅 가던 길에 갑자기 칼부림이 막 나가지고 아, 가리봉동에서 맞아요. 네, 그래서 한 손으로 칼 제압하고 전화 계속 하고 있는 장면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작품에서는 처음에 이제 마약 배달부로 보이는 한 인물이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오토바이가 안 나가서 도망을 못 치고 있는 거예요. 아. 왜 이러지 하고 딱 뒤돌아봤더니 한 손으로 잡고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쇠창살을 막 맨손으로 뜯는다든지 네. 이런 식의 좀 액션들은 웃음과 버무려서 초반부는 좀 경쾌하게 시작을 합니다. 네. 하지만 기반이 되는 그 사건 자체가 좀 무거운 사건이다 보니까 웃음은 조금 줄었지만 액션 또 진지한 액션도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네. 되겠네요. 근데 이제 뭐 좀 칭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또 짚어볼 건 짚어봐야죠. 1부에서는 이번 이제 4편까지 오면서 1, 2, 3편에 비해서 4편이 제일 좀 별로다라는 평을 하신 분도 있어요. 아무 진부하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이 지금 보통 이렇게 멀티플렉스 CGV에서 그 골든에그 지수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게 첫날 지수가 3편보다 좀 떨어졌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어, 근데 그 이유가 유머 측면에서 좀 많이 점수를 낮게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액션을 중시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진지하게 범죄 사건 자체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3편보다 낫다는 평가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3, 4편이 이제 자웅을 겨루는 그런 상황이 되고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계속해서 4편까지 처음에 마석도가 코믹하게 등장을 해서 사건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원하게 소탕하는 사실 마석도 형사가 모든 걸 소탕할 거라는 거 알고 보는 시리즈잖아요. 그렇죠. 결론은 그래서- 약간 알고 오죠. 예. 네, 그래서 마음 편히 끝까지 음. 볼 수 있다는 장점도 되는 반면 사실 이미 그런 결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긴장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이제 진부해졌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좀 치명적인 게 빌런인 것 같아요. 빌런. 네, 빌런이 1, 2편보다 좀 계속해서 약하다. 아 그래요. 네네. 하긴 윤계상 손석구를 넘기 쉽지 않. 너무 1, 2편의 그 빌런 이미지 강했기 때문에 그 김무열 씨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자존심 상할 수 있는데 한번 근데 관객들이 평가를 해주겠죠. 네. 네. 근데 사실 캐릭터 자체의 문제라기보단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1, 2편 때 윤계상 씨도 사실 액션 배우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시원시원한 액션을 보여줬고 네. 그 옆에서 같이 나온 뭐 진성규 씨라든지 김성규 씨 같은 경우에도 거의 새 얼굴로 혹시 진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맞아요. 모셔온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그때만 들을 해도 그렇죠. 정도로 낯선 인물이었죠. 네, 거기서 발굴이 된 1편에서 음. 발굴이 된 배우들이었고 2편의 손석구 씨도 사실 드라마나 이런 아주 이제 급부상하는 시점이었지만 네. 아직 덜 발굴된 배우였단 말이죠. 음. 근데 그런 배우들의 굉장히 시원한 액션과 아주 예리한 악당 연기를 봤을 때의 관객도 신선함과 충격 같은 것을 느낀다는 말인데 이번 작품 또 전작인 3편 같은 경우에도 이미 우리가 잘하는 것을 알고 있는 배우들이 잘하는 것을 했을 때 그렇죠. 아무리 잘해도 조금 신선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김무열 배우 사실 뭐 피지컬도 그렇고 너무나 뭐 잘하죠. 액션 네. 워낙 유명하니까 그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만큼 잘 보여줘도 아 그냥 기대만큼 잘했구나 이 정도니까 네.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울 수 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유튜브로 댓글로 뭐 많은 의견 너무 많이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나원정 기자님 설명 좋네요. 너무 좋네요라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5년 넘게 영화판을 취재하신 우리 나원정 기자가 보기에 이번 영화 범죄도시 4 1000만 넘겠습니까? 이 영상 기록으로 남습니다. 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초반 분위기로는 너무나 지금 무주공산입니다. 주인이 왔어요, 지금. 범죄도시 4가 1000만을 할 분위기를 깔아준 게 경쟁작이 거의 없는 상태고요. 지금 극장 다른 개봉작들 보면 네네. 유일하게 그나마 경쟁을 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쿵푸 팬더 4가 예매율로 치면 지금 1%대거든요.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그 범죄도시 예매율이 90%대인데 나머지는 거의 샤프심 예매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쓸어 담는다는 얘긴데요. 그러니까 라운드업이라는 그 영어 제목이
체포한다는 뜻도 있지만 다 쓸어 담는다는 쓸어 가져온다는 뜻이 있는데 이번 작품이 초반부는 당연히 강세를 보일 걸로 보이고요. 이미 이번 첫 주말에는 100만은 당연히 넘고 200만도 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오고 또 뒤에 후속작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이번 작품도 챙겨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네네. 네, 마동석 씨가 거의 2편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8편까지 지금 제작이 이미 확정입니다. 범죄도시 8까지. 네. 그래서 5편부터 8편까지 각본을 만들고 있고 5편은 내년은 아니고 내후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후 또 시리즈를 따라잡으려면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초반부에는 엄청난 흥행 돌풍이 당연하다는 듯 나타날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한 게 범죄도시 4가 개봉을 한다고 하니 다른 영화들이 좀 피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어쩌다 보니 그런 면이 있나요? 네네. 범죄도시 앞서 시리즈들이 이제 5월 말에 거의 6월 직전에 개봉을 했었거든요. 네.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어벤져스 이제 후반부 시리즈 후반부 작품들이 1000만을 터뜨렸었는데 그 작품들이 주로 5월에 많이 개봉을 했거든요. 네. 근데 딱 시리즈가 끝나고 나서 그 바통을 범죄도시 2편부터 이어받은 건데요. 이번에는 조금 시기를 당긴 거죠. 어떻게 보면은 뒤에 여름 시장을 이제 또 다른 한국 영화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비워준 것인가라는 생각도 해볼 만하지만 사실은 5월 초반에 이번에 상당히 긴 연휴가 그러니까 징검다리 연휴가 있는 데다가 네. 지금 보통 5월 한 달, 6월까지 이렇게 넘어가던 그런 흥행의 시기를 아예 앞당겨서 더 오랫동안 흥행할 거라는 그런 이제 선전포고 같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나를 잘 잡았네요. 다른 대작들도 좀 피해주고 네. 이러면서. 마동석 씨는 뭐 350만 손익분기점만 넘어도 된다고 하지만 첫 주에 넘겠죠. 그러니까 빠르면 첫 주에 그냥 350만 넘을 수도 네.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아무튼 8편까지 제작이 이미 확정이 마동석 씨에 의하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기대하시는 분들은 이번 4편도 뭐 재밌든 뭐 재미없든 평이 어떻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화관 딱 봤을 때 쿵푸 팬더 4 말고 뭐가 있지 했을 때 또 경쟁작이 많지 않다 보니까 또 그런 유리한 면도 있겠군요. 내용적으로도 마동석 씨 또 웃으면서 또 멋진 액션, 시원한 액션 즐기시려는 분들은 한번 가서 즐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에 한번 나은정 기자의 이 설명 보신 분들 보시고 또 다음 주 뭐 이럴 때 댓글로 평가도 남겨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다시 보기로도 올라가니까요. 계속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은정 기자님은 나중에도 이렇게 좀 영화계 소식 있거나 하면 저희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든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나원정 기자와 범죄도시 4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